박지원 안철수 두 전 대표가 녹취 조작 사건을 모른다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머리 자르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으로 국민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홍준표 신임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이 다음 주 화요일 11일 본회의를 포함해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는데 역시 아까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때문이겠죠?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울었느니 안 울었느니 좀 얘기했었죠. 네. 이번에 정말 울고 싶을 것 같아요. 겨우 이렇게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해서 네. 국민의당이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날 바로 아침에 새벽에 추미애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니까 네. 시사 프로 아침에 맞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아마도 이제 박지원 대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증거 조작 사건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 흔히 이제 꼬르기 자르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밑에 사람이 책임을 지고 위에 사람은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그런 걸 빗대서 이제 그런 사람들 책임 안 지게 하는 건 머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우선 이 머리 자르기라는 말 자체가 좀 섬찟하잖아요, 이게. 네. 말 그대로 하면 이게 참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자리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검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예요, 지금 현재로서. 어디까지 지금 이제 연루됐다고 나올지 모르는 네.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런 우려를 밝혔어요. 예, 국민의당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더 민주당 상황은 국민의당을 지금 자꾸 끌어안아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힘내시라. 그렇지만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하셔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네. 오히려 지금 협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을 밖으로 내미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모로 좀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 조사 받고 사실 언론이 흔히 쓰는 표현대로 하면 초상집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런 예. 국민의당을 때려서 어떤 실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 실익이 없는 거죠. 실익이 있다 하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추미애 전 대표 생각은 그러니까 또 이후에 이어진 발언을 보면 국민의당에서 적반하장으로 추미애 대표를 고발까지 했다는 거예요. 고소하고. 네. 이렇게 자기가 이건 조작이다 얘기하니까 네. 그에 대해서 역고소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무리 이런 증거 조작 사건에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합니다. 끝나고 나면 네. 고소고발 취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는 어떤 금도를 보이는 것이고 포용력을 보이는 것이고 더더구나 이 민주당으로서 지금 소수 여당 아닙니까? 야당의 협조가 급한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적으로 돌려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실익도 없거니와 네.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분풀이 이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 네.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사과와 사퇴, 더 나아가서는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고 네. 있는데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인내에 한계가 있고 수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언행에는 반드시 금도가 있어야 됩니다. 협치를 협박의 정치로 오인하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주장과 언행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협치도 불가능합니다. 당청 일체 운운하던 청와대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중풀이 됐다면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당대표 내려와라,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추미애 대표의 이제 진솔한 사과 정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과만 요구하면 더 밑에 걸 할 수 있어요. 약한 걸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강한 걸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속내는 네. 추미애 대표가 좀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네. 추미애 대표는 사과할 용의가 없는 것 같죠.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아침에 네. 또 온 얘기 됐는데 형사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광대강으로 좀 치달리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별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사과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추미애 대표 오늘 또 강경한 입장 내놨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페이크는 이런 일찍이 부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편하기를 먼저 세운다는 것입니다.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직접 박지원 선대위원장 명의로 3대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합니다. 왜 추다리크라고 별명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추경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별로 좀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국민의당까지 빠져버렸단 말이죠. 네.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대표한테 추경의 추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당장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자 들어가면 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뭐 제 추미애 대표도 안 되지만 추경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일단 뭐 이낙연 총리 그 뭐 임명 동의안도 그렇고 김상곤 교육부 총리의 그 뭡니까 저 총무부 채택도 네. 그렇고 국민의당이 협조하면서 예 네, 그럼요 협조하면서 넘어간 됐죠.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다른 장관들 총무부 채택이 급하고 또 추경도 급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협조하려는 자세를 보였었죠. 6일 좀 추경안 심사 임하겠다 했는데 6일 아침에 저렇게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안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결자 해지라고 추미애 대표가 마음을 바꿔서 뭔가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국민의당이 좀 돌아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추미애 대표가 이제 사과를 한다면 뭔가 국민의당도 이제 국회에 복귀할 명분이 네.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번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된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는 기자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당 대표가 백브리핑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당 대표는 백브리핑을 하면 대변인이 할 일이 없어요. 아까 홍문종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아낍니다. 네. 대표가 백브리핑을 하면 대변인이 할 일이 없다. 맞나요? 뭐 김원장님 그만- 같은 봐야 되나요? 맞죠, 사실은. 네. 대표가 시시콜콜 다 배경 설명을 하고 이러면 대변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어쨌든 저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과거 말이 많았던 것을 말을 줄이고 있고 지금. 네. 말을 줄이고 있고. 더구나 강성 발언을 일삼등에서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네. 국정을 협조해야 된다, 일단은. 예산안도 그렇고, 추경안도 그렇고, 장관 임명도 그렇고, 굳이 우리가 거기에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말을 전략적으로 이제 어떤 자세를 바꿨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또 지금 이제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네. 몸조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꾸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와의 불화설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혁신안은 반드시 구세력의 저항에 따른다. 이제 급소수 구박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친박을 일컫는 거죠. 나를 구박한다고 해서 쇄신을 멈출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 대표가 됐으니 충분히 당내에서 조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이건 조율 안 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고요. 독단적 발언은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는 서로 좀 맞지 않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둘 다 이제 지금 뭔가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더더구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과거에는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 총무를 했죠. 네. 그래서 대표가 정말 당을 대표하고 원내 총무가 이제 대표 휘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됐었는데. 당 상협 이랬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원내 대표가 의원들의 직접 선출되고 네. 원내 문제는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원 대표가. 네. 그러니까 대표가 관여할 여지가 없어졌고요. 원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리고 더구나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제 원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동안은 이제 대표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 원내대표뿐만이 아니고 원내 전략을 지금 홍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을 하니까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1인 지배 시대는 끝났다. 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뭔가 배경이 있는 듯한 말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수적으로 따지면 이제 지금 친박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는 쉽지는 않은데 분명히 당내 지금 한
107석인가요? 107석입니다. 107석이죠. 예. 그중에 친박 의원들이 월등히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신임 당대표 주도로 이렇게 원활하게 끌고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친박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친박했던 사람들 이제 홍준표 대표와는 성향이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홍준표 대표는 이제 뭐 친박이라고 분류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네. 또 탄핵 국면에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그런 입장을 취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더더구나 홍준표 대표는 당의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방송용어로 좀 그렇습니다만 독고다이로 간다, 혼자서 간다 이런 네,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당내 기반이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표가 됐는데 현재 대표는 과거에 이제 그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 시절의 대표하고는 좀 위상이 다릅니다.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네. 과거의 대표는 이제 최고위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대표 최고위원인데 네. 이제는 대표를 별도로 선출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과 별 분리해서. 그러니까 대표 위상이 강화됐고요. 그에 걸맞게 이제 본인이 이제 임명한 최고위원도 임명할 수 있고 임명직 최고위원을 사무총장도 본인이 직접 임명할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대표 위상이 강화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내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임명직 최고위원 임명하는 과정 또 사무총장을 홍문표 사무총장 임명하는 과정 이런 데서 아무도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성향이기도 하고 그 위상이 강화된 대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이나 또 최고위원회 하면 이제 원내대표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왜 상의를 안 하느냐 이런 좀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이런 갈등이 계속 좀 되풀이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고위원 아침에 이제 구두 발언할 때 한 1분 정도씩만 해라 했는데 오늘 아침은 한 10분 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 홍준표 대표 보란 듯이 한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러더군요. 이런 어떤 투톱이라 할까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불화설 의식에서인지 최근에 나온 사진들 보면 매우 또 이렇게 친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화면 나오고 있군요. 네, 정겨워 보여요. 몇 장 더 있나요? 네, 환하게 웃고 있고요. 그래서 더 가까운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정우택 원내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가로치기입니까? 나눠치기입니까? 뭐 언론이 자꾸 우리들 나누려고 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전국인데 지금 뭐 워낙 G20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선언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야권에선 자유한국당 물론이고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 조대엽 노동부 장관 내정자 임명하면 협치는 물 건너 간 거라고 한단 말이죠. 두 명 다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분위기로서는 임명할 것 같습니다. 7월 10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도 청문 보고서 송부 해달라고 한 시한 바로 다음 날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7월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대로 바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야당이 좀 또 뭔가 복귀할 명분이 없지요. 네. 물론 야당이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요. 국민의당이 또 이렇게 추경안까지 내팽개치고 밖으로 돌고 있는 것은 절대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탐탁치 않은 일입니다. 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지금 현재 청문보수 채택하고 임명을 기다리는 장관 후보들 중에는 국민들 보기에도 저런 정도면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보수도 채택이 안 됐고요. 조대엽 후보자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걸 전국을 풀어가려면 어쨌든 뭐 속된 말로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되고 현재 급한 것은 집권 여당입니다. 청와대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그냥 임명하지 말고 뭔가 야당과 좀 협의를 통해서 야당이 정말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 정도는 좀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 협치를 통한 어떤 국정 운영 이것에 명분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람들 그냥 임명을 7월 11일 날 강행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정과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